대학들이 작년 입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가요? 그럼요. 중요하죠.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작년 입결입니다. 그런데 그 입시 결과를 그냥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시 결과나 아니면 어디가 사이트에 공개된 입시 결과를 해석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입시 결과가 변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입결이 낮아지고 있었어요. 대학이 뽑고자 하는 인원은 비슷한데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당연히 입시 결과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다시 작년보다 꽤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고3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17,000명 정도 줄어들어요. 4%가량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재학생 위주의 지원이나 합격이 많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과 같은 수시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학과의 입시 결과가 낮아지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입시 결과가 낮아지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모집 단위가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입시 결과가 높아지더라도 낮아지는 학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떤 이유 때문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학생들의 지원 심리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어땠을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굉장히 선호도 높은 대학 그리고 선호도 높은 모집 단위의 입시 결과인데요. 평균이 1.75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합격자의 70%컷은 무려 2.07로 발표하고 있어요. 2점 초반이다 그러면 사실 건동홍 라인의 화공과도 교과로 쉽지 않을 수 있는 성적이에요. 한양대 화공과의 입결이 2.07이라면 엄청 낮게 나온 거죠. 한양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도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올해도 한양대 화공과의 입결이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작년 입결만 보면 내 성적이 1.8 정도 되니까 한양대 화공과 써보면 합격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낮게 나왔을까? 이거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였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년 전, 3년 전 이런 입시 결과까지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학년도의 화공과 교과 전형의 입결은 1.07이었고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13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춘다고 했을 때에는 의대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성적이죠. 그 정도로 높았던 겁니다. 근데 2022학년도에 도전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그럼 2021학년도나 20학년도의 입결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좀 좋은 학생들이 많겠죠. 뭐 1.1인 학생, 1.0이었던 학생 이런 학생들은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으니까 진짜 안점빵으로 한양대 화공과를 하나 쓰고 나머지 다 스카이로 도전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지원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다른 대학, 다른 모집 단위로 빠져나가게 되죠. 연대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한양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어요. 작년 화공과의 충원율이 400%를 넘거든요. 그런데 좀 애매한 성적대의 학생들 1.4, 1.3 이 정도의 학생들은 과거 입시결을 보고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공과 대신에 그럼 신소재로 한번 써볼까? 원자력을 써볼까? 이런 식으로 지원을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6장 수시카드 중에서 하나, 6장 중에서 하나는 그냥 버리는 셈 치고 그냥 던져봐야겠어. 좀 충원율 높을 것 같은 인기 있는 학과로 질러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고 붙어있고 남아있다 보니까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낮아질 수 있었던 걸 거예요. 이렇게 높은 입결을 보였던 학과는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감소해서 입결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입결이 낮았던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또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양대의 그 입결을 통해서 그런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21학년도 한양대 교과 중에서 입결이 가장 낮았던 학과가 수학과였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무려 1.99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또 그 전년도의 입결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대학의 모집 단위 중에서는 높은 수준인 1.19의 입결을 보였고요. 웬만한 공대에 합격할 만한 수준이었으니까요. 이런 높은 입결을 보고 2021학년도에는 낮아졌을 거고요. 그럼 이렇게 1.99로 낮은 입결을 보였던 2022학년도에는 입결이 어땠을까요? 다시
1.5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결과를 볼 때에는 학생들의 지원 심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할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개년도의 입결만 확인해서는 안 되겠죠. 한 3개년 정도치의 입결을 확인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재학생 위주로 지원이나 합격이 많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입결은 다소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3개년간 입결을 살피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년 입시 결과를 볼 때에는 주의해야 되는 것 두 번째가 대학이 발표한 작년 정시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입결에 왜곡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작년 정시 특징이 자연계열 학생들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이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왜곡입니다. 지원한 학생들만 많았던 게 아니라 합격한 학생들도 많았죠. 왜 이렇게 교차 지원을 많이 했을까? 그거는 미적 기하의 표준 점수가 확통에 비해 높아서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다른 과목의 성적이 조금 나쁘더라도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수학으로 커버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한양대 경영학과의 작년 정시 입결을 보면요, 합격자의 평균 백분위가 90.34로 나옵니다. 백분위 평균 90이면 일반적으로 한양대 경영의 합격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성적이죠.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한양대 경영의 평균이 90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또 학생들이 나 6월 모의고사 보니까 수능에서도 한 평균 90 정도는 나올 것 같아. 그럼 한양대 경영은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수시는 다 스카이 이상으로 질러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합격자 평균 90이라는 성적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성적이거든요. 평균 자체, 합격자의 평균을 내보면 90이 맞지만 이 합격자들을 수학 선택 영역에 따라 나누어서 입결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저희 진학사 점수 공개에 입력되어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통계를 내보면요, 확통을 선택해서 한양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평균 백분위는 94이고요. 미적을 선택해서 합격한 학생의 평균 백분위는 88, 기하를 선택한 경우는 90이었어요. 수학 선택 과목에 따라서 입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확통을 선택한 경우에는 백분위 평균이 대학 발표 자료보다 훨씬 높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올해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입결을 바라볼 때 대학 발표 자료보다 입시 결과가 더 높았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한양대 경영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대학들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 입결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대학이 발표하는 입시 결과는 매우 정확한 자료지만 이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 첫 번째로는 입시 결과는 변하는데 올해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입결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경향 속에서도 좀 튀는 입결을 보일 수 있는 모집 단위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2년 전, 3년 전 입결까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시 입결이 왜곡되어 있다. 인문계열의 정시 입결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확통 선택자라면 대학이 발표한 합격자의 평균 백분위보다 좀 더 높아야지 합격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